우리 엄마 돈 내가 좀 갖다 쓴다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작은아빠, 이거 할머니 돌아가시면 써야 되는 장례비랑 할머니 아플 때 쓸 돈이잖아요. 이 돈 쓸 거였으면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써도 썼어야죠. 13년 만에 갑자기 오셔서 이 쌈짓돈을 가져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돈이 없어서 그래. 허리 다 나으면 일해서 다시 채워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38세 김명규 씨입니다.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와 작은아빠, 그리고 고모에 관한 이야기죠. 명규 씨의 엄마는 명규 씨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아빠와 할머니 그리고 5살 차이 나는 누나와 명규 씨가 함께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명규 씨와 누나를 키워주셨죠. 할머니는 8남매를 낳으셨지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60이 되기 전 3명 빼고 모두 단명을 했습니다. 명규 씨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만 남았죠. 작은아버지는 오래전 연락 두절이 되었고 고모는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명규 씨와 누나뿐이었습니다. 누나는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겠다며 서울로 가고 할머니께서 어린 명규 씨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살며 할머니와 아빠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외출을 했다가 크게 다친 뒤 걷지 못하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했고 자꾸 집을 나가서 집을 찾지도 못하는 할머니를 아버지가 계속 옆에서 돌볼 수가 없었죠. 개인 택시를 하며 생계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도우미를 부를 수 없어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명규 씨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면회를 갔습니다. 요양원에서 너무 자주 오면 할머니가 더 힘드니까 자주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주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재작년 명규 씨의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했고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명규 씨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만 주신다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힘든 항암까지 모두 마쳤지만 아버지는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자도 자식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혹시나 정신이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작은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돼서 말이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타나지 않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했지만 정신이 없는 명규 씨와 누나는 그냥 와주어서 고맙기만 했습니다. 작은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면서 말이죠. 그리고 늦은 시간, 일본에 사시는 고모도 오셨습니다. 누나와 명규 씨는 기댈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며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명규 씨는 평소보다 요양원에 더 자주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혹시 아버지를 찾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명규 씨도 알아보지 못했고
명규 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요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요양원인데요. 김말순 할머니 손자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연락을 안 드리는데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할머니 보조금 모아둔 걸 빼신다고 하시는데 자주 오던 분이 아니라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무슨 돈을 빼간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오는 돈 모아둔 게 있는데 병원 갈 일 있거나 그러면 사용하는 돈이에요. 작은아버지께서 2천만 원 빼가신다는데 그 돈 빼가시면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연락드렸어요. 사실 할머니 아들이시라 빼가신다면 그냥 드리는 게 맞는데 자주 오던 분이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못 빼게 하면 못 가져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손자분이 계속 면회 오셔서 알려드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작은아버지랑 통화해 볼게요. 요양원에서 할머니 돈을 작은아버지께서 빼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모아두는데 아플 때 병원비로 사용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를 하려고 명규 씨 아버지도 한 푼도 손 대지 않던 돈이었습니다. 암 투병을 할 때도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그 돈만은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치매가 와서 자식도 손자도 못 알아보는데 그 와중에 작은아버지가 돈을 빼간다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명규 씨는 바로 작은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작은아버지, 저 명규예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 돈 빼가신다고. 뭘 그런 걸 너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그런데. 아니, 작은아버지. 그 돈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 치를 때 사용해야 하는 돈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장례비 걱정을 네가 왜 해? 아들인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을. 저희 아빠 돌아가시니까 십몇 년 만에 갑자기 오셔서 할머니 돈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돈 쓸 거였으면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할머니 모셨던 우리 아빠가 썼어야죠. 아무리 빠듯해도 그 돈은 아빠가 건들지 않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미 죽은 너희 아빠 이야기는 왜 해?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갖다 쓰지 그랬냐? 내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그래. 허리 다 나으면 이래서 채워 넣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100일세인 할머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연세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장례식을 치를 때 사용하려고 아버지도 건들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명규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살던 집을 정리하고 할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오셨죠. 몇 번 요양원에 면회를 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할머니 돈을 빼간다는 겁니다.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온 것도 이상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생각해보니 할머니 돈을 빼가려고 일부러 이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명규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의 보호자가 아버지에서 작은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었지만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명규 씨 큰아버지가 해외에서 몇 년 동안 번 돈 8천만 원을 작은아버지께 맡겼는데 그 돈을 모두 쓰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3년 만에 나타나셨던 거였죠. 그동안 큰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큰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알아보았지만 명규 씨는 손자라 돈을 빼갈 수 없게 막지 못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식이 반대하면 빼갈 수 없다고 해서 고모와 통화를 합니다. 고모 잘 지내시죠? 작은아빠가 할머니 돈 빼간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명규야, 작은 오빠가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너도 알잖니. 작은 오빠 형편 어려운 거? 고모도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알고 계셨고요. 작은아빠 허리 수술을 하는데 왜 할머니 돈을 빼가요? 그리고 할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 돈 언제 채워 놓으시려고. 작은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큰아빠 돈도 다 해먹고 잠적하더니 이젠 할머니 돈까지 손 떼는 거예요. 명규야, 네가 그 돈을 빼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작은 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고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그 돈을 빼다 써요? 자식이 엄마 돈 가져간다는데 네가 왜 신경을 써? 너한테 장례비 내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진짜 다들 너무하시네요. 네, 고모도 한패였습니다. 두 분 다 형편이 어려워서 나눠 갖기로 했겠죠. 처음부터 허리 수술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명규 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작은아버지와 고모가 할머니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수술은 하지도 않으셨죠. 서울에 사는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알고 암 수술을 한 아빠도 절대 쓰지 않았던 돈이었기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누나는 고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차피 작은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을 테니까요. 고모, 저 민주예요. 고모랑 작은아빠가 할머니 돈 나눠 가졌다면서요? 아니, 작은 오빠 병원비하고 조금 남은 돈 나한테 준 거야. 애초에 허리 수술은 핑계였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냥 고모랑 작은아빠가 할머니 돈 쓰고 싶어서 갖다 쓴 거잖아요. 우리 아빠 아플 때도 그 돈은 손 안 댔다고요. 아니, 근데 너네는 왜 그 돈에 관심을 가져? 작은 오빠랑 내가 우리 엄마 돈 좀 쓴다는데 왜 너희가 난리야? 할머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작은아빠랑 고모가 장례 치를 돈은 있고요. 작은아빠 또 도망가 버리면 고모가 다 책임지실 거예요. 민주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나랑 오빠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니? 너네한테 장례비 대라고 안 할 테니까 그만 좀 해. 고모랑 작은아빠 둘 다 진짜 미쳤어. 야,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큰 오빠 생각해서 오냐 오냐 했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네. 전화하지 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빌려간 300만 원이나 갚으세요. 누나와 고모가 할머니 돈 때문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도 고모는 작은아버지와 다를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형편이 어렵다는 고모의 말에 차비에 보태라고 부의금에서 300만 원을 빌려줬었는데 말이죠. 뭐 이미 다 써버린 돈 어쩌겠습니까? 정말 작은아버지가 다시 채워놓길 바래야죠. 할머니,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 좀 봐봐.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지? 석배냐? 왜 인자 왔어? 할머니, 나 명규잖아.
할머니도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일하느라 바빠서 이제 여기 못 와. 작은 아빠는 자주 와? 석배야, 운전일 조심이야. 명규는 학교 다니자. 아들과 손자를 기억하지 못했던 할머니는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지 명규 씨를 명규 씨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규 씨가 아직 학생이라는 착각도 하면서 말이죠.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작은 아들은 자신의 돈을 탐내서 홀랑 다 빼간 것도 알지 못했죠. 차라리 다행일까요? 명규 씨는 평소보다 자주 요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살이 많이 빠져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명규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돌아가셨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결국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누나와 명규 씨가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몇 명 없는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 작은아버지가 채워넣지 못했을 거 알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오지도 않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많은 돈도 아니고 정말 돈 2천만 원 때문에 13년 만에 나타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 돈을 채워 넣지 못해서 장례식에 오지 않은 걸까요?